자, 그러면 또 이번 시간은 104쪽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영어로는 세미컨덕터예요. 도체가 컨덕터인데 세미가 절반이라는 뜻이거든요. 반. 그래서 세미컨덕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배우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개념을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자, 학습 목표를 보면은 종류가 다른 원소를 이용하여 반도체 소자를 만들 수 있음을 다이오드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제 반도체가 이제 반도체를 만들 건데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가 있어요. 가장 기본이죠. 근데 그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딱 접합을 시켜요. 땜질을 해요. 납땜을 하면 납땜이 아니지만 반도체끼리 땜질을 해요. 용접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다이오드라고 해요. 다이오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난번에 에너지 준위 배웠어요.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 그런데 고체는 에너지 준위가 따닥따닥따닥 원자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에너지 띠라고 했어요. 에너지 띠. 에너지 준위의 모임이죠. 에너지 준위들이 집합해 있는 거죠. 에너지 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단계로 다이오드라고 하는 걸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물리 2를 배우게 되면 물리 2에서는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반도체를 배워요. 그러니까 P형, N형, P형을 세 개를 이렇게 N형, P형, N형 이렇게 해도 되고요. NPN, PNP 이런 이제 세 개를 접합을 했어요. 용접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걸 트랜지스터라고 그래요.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증폭해 주거든요. 또 스위칭 작용도 해요. 0, 1, 0, 1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하고 캐파시티라고 이제 아직 안 배웠는데 물리 2에서 배울 거예요. 축전기. 그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축전기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수천억 개를 만들어서 조합을 해서 회로를 구성해서 그것들을 적절한 곳에 배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장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반도체 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보세요. 카메라라고 하는 여러분들 핸드폰보다 더 무겁고 큰 기능을 가진 디지털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큰 디지털 카메라를 손톱만한 크기의 반도체 칩 하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 모든 회로를 그 작은 손톱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예요? 디지털 카메라 기능이 있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지금 그 큰 TV를 옛날에는 크게 있었던 TV 교실에 걸려 있잖아요. 그 큰 TV에 있는 모든 회로를 반도체 칩 작은 소자에다 집어넣어 버릴 수 있어요.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캐파시티 세 개를 가지고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TV 봐 안 봐?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 볼 수 있잖아. TV 볼 수 있잖아. 이게 핸드폰에 다 집어넣어 버려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씩 있던 전자기기가 이제는 핸드폰으로 다 들어왔죠. 이게 이제 트랜지스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고유 반도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돼요. 고유 반도체는 규소, 저마늄 이런 것 14족 원소들이 고유 반도체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약간의 13족 원소나 또는 15족 원소를 약간 집어넣는 것을 도핑한다 그래요. 도핑. 또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불순물을 집어넣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고유 반도체는 14족 원소인데 14족 원소는 전류가 흘러요.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돼요. 그런데 높은 전압을 걸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살짝 불순물 13족 원소를 넣든 15족 원소를 넣든 그러면 그걸 도핑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이제 P형 반도체 또는 N형 반도체가 돼요. 그것을 접합시키면 두 개를 접합시키면 다이오드라고 하는 새로운 소재가 나온다. 자,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꼬마 전구랑 LED가 잘 작동하는지 다 켜볼까? LED는 내가 켜볼게. 너 LED가 뭔진 알아? LED란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의 약자로 발광 다이오드를 말하지. 오, 좀 아네.
그럼 꼬마 전구는 내가 켜볼게. 자, 꼬마 전구는 전지의 극을 바꾸어도 다 켜지는데 LED는 왜 안 켜지지? 요즘 LED가 대세라던데 발광 다이오드 좋다더니 아닌가 봐. 자, LED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반대로 연결하면 역방향 연결이다 그래서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이제 그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꼬마 전구와 발광 다이오드는 전지의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여 켜지는 공통점이 있지만 꼬마 전구와 발광 다이오드의 차이점은 전극을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바꾸면 안 켜진다라는 거예요. 역방향 연결이 될 때는. 순방향 연결이 될 때는 불이 켜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고유 반도체란 불순물 없이 완벽한 결정 구조를 갖는 경우예요. 그래서 규소하고 저마뇽은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전자가 튕겨져 올라가요. 그래서 지난 파일에서 그랬죠. 수만도 온도를 올려주면 부도체가 약간의 전자가 이동한다 그랬죠. 규소는 수만도의 온도하고 똑같은 효과가 바로 뭐냐면 수백 볼트의 전압을 걸어주는 거예요. 수백 볼트의 전압을 걸어주면 그 전자들은 그 수백 볼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올라가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고유 반도체라고 해요. 규소와 저마뇽 14족 원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왜 전류가 안 흘렀냐? 이것들이 공유 전자 쌍이 4개예요. 자, 규소의 중성 원자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최애급 전자가 4개가 있죠. 이 4개가 인접한 원자의 전자들과 공유 전자쌍을 형성해요. 공유결합을 하거든요. 이렇게 공유결합.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도체예요. 부도체. 전류가 흐를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아직 공유결합을 안 한 녀석들 있잖아요. 이런 녀석들은 공유결합 안 한 녀석. 이런 녀석들이 전류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규소가 고유 반도체예요. 고유 반도체. 그러니까 저항은 커. 도체보다는 저항이 엄청 커. 근데 부도체보다는 좀 적어. 그래서 전류가 흘러갈 수 있어요. 높은 전압을 걸어주면. 규소는. 자, 여러분들이 지각에 뭐 8대 원소 해가지고 배웠을 거예요. 규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산소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게 규소거든요. 오시알패가 나칼마고 해갖고 배웠을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우리 지각에. 그래서 여러분들 암석 덩어리가 쪼개진 게 모래죠. 그 모래가 바로 규소 덩어리예요. 그 모래를 약 1300도씨로 가열을 하면은 규소 원석이 나와요. 찌꺼기는 버리고요. 슬러지라고 해요. 그런 거 버리는 거 슬러지. 찌꺼기는 버려. 뭐 규소만 남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고유 반도체였어. 고유 반도체 규소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유리창문 보세요. 유리창. 유리는 SiO2 산화규소예요. 산소 분자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통합과학에서 뭐 규소의 연결 구조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거 배웠을 거예요. 자, 이제 비고유 반도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합시다. 아까는 고유 반도체였어요. 규소하고 저마뇽. 이제 여기다가 약간의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불순물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더러운 거, 안 좋은 거, 뭐 이런 거죠. 네, 우리 물리에서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규소가 쭉 있는 규소만 있는 그 순수한 규소에다가 약간의 다른 원소들을 약간 섞어 넣는 걸 말해요. 약간. 아무렇게나 섞어 넣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정확하게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걸 불순물 넣은 반도체다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비고유 반도체라고 여기서는 그랬네. 불순물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불순물을 넣은 반도체를 비고유 반도체 또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하고요.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그래요. 도핑. 굉장히 고급 기술이 되겠죠. 고급. 우리가 원자를 셀 수가 없는데,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그 중간중간에 떨어뜨려 놔야지, 이제 반도체가, 성능이 좋은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가 고유 반도체보다 성능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성능이 좋다. 자, 그러면 이제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 P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P형은
포지티브라는 뜻이에요. 포지티브를 줄여서 포지티브 타입 반도체니까 세미컨덕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순수 반도체 규소에다가 13족 원소를 도핑을 해요. 13족은 붕, 알, 갈, 인듐, 인, 탈륨, 탈 이렇게 붕알, 갈인, 탈 이렇게 해요. 남학생들 웃지 마. 붕알, 갈인, 탈 이게 13족 원소예요. 그래서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예요. 여기는 P형 반도체는 규소는 14족 원소라겠죠. 그러면 4개하고 3개를 합하니까 뭐가 돼요? 최외곽 전자가 7개가 되네. 하나가 부족하네. 하나가 부족해. 전자가 하나만 더 있으면 꽉 차는 비활성 기체처럼 그렇게 되는데 꽉 찬 전자궤도를 가질 텐데 하나가 부족하니까 뭐가 돼요? 그게 양봉 역할을 해요. 양봉 역할을 해. 그래서 포지티브야. 양봉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원리를 봅시다. 원자과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를 도핑을 하면 규소 원자에 비해서 전자 1개가 부족하여 양공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 규소예요. 초록색은 다 규소인데 여기 중간에 붕소가 하나 들어가 있네. 그러면은 13족 원소니까 공역이라 보면서 여기 빈자리가 하나 생겨. 이 빈자리를 우리는 양공이라고 부른다 이게. 정확하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붕소를 넣어야 돼요. 이걸 도핑이라고 그래요. 이론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자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불량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불량이. 그래서 이제 그걸 수율이라고 그래요. 불량률. 불량이 나면은 이거 보통 하나 생산하는데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중간에 먼지 하나라도 들어가거나 담배 입자 하나라도 들어가거나 담배 연기 입자 하나만 들어가도 다 불량 나버려요. 그래서 거기 반도체 공장 주변에는 차도 못 다니게 하고 차도 못 다니게 사람이 걸어봐야 되고요. 거기서 근무하는 그 과학자들은 3번 에어쇼를 해야 돼. 에어 샤워라고 그래. 에어 샤워. 막 에어 샤워하고 진짜로 물로 사람 몸은 샤워를 하고요. 여자들은 화장은 물론 안 되고요. 립스틱 바르는 거 절대 안 돼요.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완전히 다 샤워하고 세척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에어 샤워 3번 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뭐 손톱에 매니큐어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P형 반도체는 있잖아요. P형 반도체는 지금 규소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자과 띠하고 전도띠하고 띠틈 사이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불순물 13족 원소 붕알 가린 탈이라고 해서 이 원소를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은 불순물에 있는 그 에너지 준위에 있는 전자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사다리를 하나 놓은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띠틈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여기 이 띠틈이 약간 줄어든 효과가 있어 없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에너지 준위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이하면은 양공이 생성이 돼요. 자, 여기에 있던 이 전자가 하나가 에너지 준위, 이쪽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 붕소나 알루미늄이나 갈륨에 있는 그 에너지 준위로 이렇게 올라가.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올라갔다가 이 전자가 다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겠죠. 하여튼 이 전자가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이 에너지 준위로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 띠틈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또 전도띠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약간의 에너지만 주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전자가. 그러면 양공이 생성이 되죠. 여기 있는 이 양공이 플러스 전하처럼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양공이 생성이 되면 이것을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것하고 똑같다. 그래서 포지티브 타입. 그래서 P형 반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N형 반도체는 네가티브 그래요. 네가티브는 이런 뜻이죠. 자, 이건 순수 반도체 규소에다가 15족 원소를 도핑한 걸 말해요.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이런 거.
자, 이 녀석은 15족 원소이니까 외곽 전자가 몇 개가 돼요? 최외곽 전자가 5개가 되죠. 5개. 그래서 이 불순물이라고 하는 불순물은 요 15족 원소를 말하거든요. 원자과 전자가 5개예요. 이것들을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거, 도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하나가 남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규소 있고 규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규소가 있는데 인이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자가 공유결합하고 전자가 하나 남아요. 이 전자들이 이 원자 사이를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전도도가 높아져요. 커져요. 도체가 되는 거죠. 아까는 전자가 없는 빈 공간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다녀요. 전자가 그곳을 막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양공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그 다음에 전자는 플러스 극적으로 잡아당겨지거든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를 도핑하면 4개의 규소 원자와 공유결합을 하고 전자 1개가 남아요. 이거 전자 1개가 잉여 전자, 남는 전자예요. 이것들이 이제 마이너스 전하를 운반할 거예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쪽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움직일 거예요. 이동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N형 반도체다 그래. 그러면 이제 에너지 띠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에너지 띠로 설명해 보면, 자, 원자과 띠, 여기는 원자과 띠는 규소죠, 규소. 그런데 여기에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어디가 있냐면 전도띠 바로 아래에 전자가 위치해 있는 거예요. 전도띠 바로 아래에. 아까는 13족 원소 P형은 여기가 생겼죠, 에너지 준위가. 에너지 원자과 띠 바로 위에. 그래서 여기서 전자가 이렇게 튕겨 올라가지고 양공이 여기에 생겼는데 이제는 전자가 남아. 그래서 전도띠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사다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나 똑같아. 그래서 이걸 N형 반도체. 그래서 에너지 띠 이론으로 설명을 해보면 불순물 15족 원소에 의해서 삽입된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띠로 이렇게 전이를 쉽게 해요. 아주 쉽게. 그래서 P형 반도체는 여기에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지고 N형 반도체는 전도띠 바로 아래에 나와요. 그래서 보기에 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을 기억니은 띄고 설 때 뭐 P형 반도체는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뭐 전도띠에 가깝다, 뭐 원자과띠에 가깝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뭐 이런 거. 잘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그 개념을 다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핑. 자, 원래 고유 반도체는 어떻게 되죠? 공유 결합을 해가지고 움직일 전자가 없어요. 자, 규소 같은 경우 이렇게 4개씩 돼서 공유 전자 쌍이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 반도체인 규소 결정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4개라고 그랬죠. 최외곽 전자가 4개예요. 자, 그러면은 이것들이 공유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전자가 공유 전자 쌍 이렇게 4개씩 있어요. 그래서 비금속 원자끼리 결합하여서 화합물을 만들 때 전자를 서로 공유하여 형성된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이렇게 안정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비고유 반도체란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지난 교과서에서는 불순물 반도체라고 했는데 불순물이라는 어감이 굉장히 안 좋은가 봐. 그래서 비고유 반도체로 이름을 바꿨어요, 문책에서. 그래서 규소와 같이 순수한 반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으므로 약간의 불순물을 넣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게 하는 반도체를 비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그래서 불순물을 섞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합니다. 도핑. 자, 그러면 도핑을 할 때 P형 반도체부터 공부할까요? 자, 순수한 반도체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디움, 탈륨 등 13족 원소를 도핑하면 양공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을 P형 반도체라고 부른다. 자,
P형 반도체. 어떻게 된다고? 규소가 이렇게 공유결합 해갖고 있는데 여기에 규소를 빼고 붕소를 집어넣어줘. 그러면은 여기에 공유결합 할 때 전자상 하나가 부족해. 전자가 하나 부족해. 그래서 이 녀석이 양공이라고 양공을 한다. 양공, 홀.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전자가 이동해가 이렇게. 전자가 이동해가 빈자리를 찾아서 이동해 가면 어떻게 되냐? P형 반도체에서 남은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해가. P형 반도체에서 남는다 그랬잖아. 아까 아니 N형 반도체에서 하나 남는다 했잖아. P형 쪽으로 움직인다 이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P형 반도체가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붕소는 인접한 규소 원자에서 전자를 받아 음이온이 된다. 음이온이라고 했어요. 붕소는. 그래서 붕소에 전자를 제공한 인접 원자는 전자가 이동한 빈자리에 양공이 생성되어서 다른 전자가 또 양공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만 연결하거나 N형 반도체만 연결하면 안 돼요. 두 개를 접합해서 연결할 때 이제 원활하게 흐를 수가 있어요. 한쪽은 부족하고 한쪽은 남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는 원자과 띠 바로 위에 생긴다. 그래서 불순물의 에너지 준위가 하나가 만들어지니까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가 튕겨져 올라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튕겨져 올라 저기 띠틈을 느끼고 전도띠까지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거기 빈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양공이라고 한다. 그래서 에너지 띠 이론으로 이를 표현하면 붕소에 의해서 삽입된 에너지 준위로 원자과 띠의 전자가 전이하여 원자과 띠에 양공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N형 반도체. 여기는 전자가 하나가 남아야 되니까 15조 원소가 돼야겠죠. 불순물이. 그래서 순수한 반도체에 전자가 5개인 질소, 인, 비소, 안티모니 등 15조 원소를 도핑하면 전자가 많아지는데 이것을 N형 반도체, 네거티브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은 이제 인 원자는 최애각 전자가 5개가 되겠네. 이것을 도핑해서 규소를 몰아내고 인을 집어넣으면 다 공유결합하고도 하나가 남어. 전자가 하나가 남어. 이 녀석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막 움직이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저기 P형 반도체 빈자리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놈이. 그래서 이는 인접 원자의 전자를 주고 양이온이 된다. 전자를 잃었으니까 양이온이 되겠죠. 액체라고 한다면. 고체에서도 이온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과정이 반복되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도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띠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불순물 에너지 준위가 전도띠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전도띠로 쉽게 전자가 이동해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띠 이론으로 표현하면은 불순물 인에 의해서 인에 의해서 삽입된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며 전도띠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전자가 생성된다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5쪽으로 다시 교과서 105쪽에 보면 확인 6번이 있어요. 자, 고유 반도체와 비고유 반도체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고유 반도체는 전도 전자의 밀도가 낮아 전기 전도도가 낮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고유 반도체에다가 불순물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주면 도핑을 하면 전기 전도도가 커지더라.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를 비고유 반도체라고 한다. 불순물 반도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 다이오드가 뭘까? 자, 다이오드. 그러면 이제 금방 만들었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어떻게 하냐? 접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자가 있으며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할 수 있는 두 개의 단자가 있고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제한하는 기본 성질을 갖는 장치.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제한하는 기본 성질을 갖는 장치. 이거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지금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휴대폰이랄지 또는 뭐 집안에 있는 후레쉬 있을 거예요. 후레쉬, 불 켜는 후레쉬랄지.
건전지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전지.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휴대폰은 여러분들 리튬 이온 배터리죠. 리튬 이온 배터리. 이것도 직류 전류예요. 직류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그걸 줄여서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DC라고 불러요. 이것을 우리가 직류 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전지, 배터리 이런 걸 배터리 이런 거 전류를 DC라고 그래. DC. 그런데 여러분들 텔레비전 꼽을 때, 컴퓨터 꼽을 때 있잖아. 콘센트에다 꼽잖아. 벽에다가. 그거 전류를 AC라고 그래. 이것도 분명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그래서 AC는 Alternative Current라 그래. Alternative라는 말이 뭐냐면은 양자택일의 아직 결정되지 않는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AC라 그래요. AC는 교류라고 그러는데 교류. 교류회로다. 교류전류다. 교류전류. 자, 이것은 우리가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발전소에서 발전기가 돌아가죠. 그 발전기로 만들어진 전류. 이게 교류전류예요. 그러면 교류전류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면 콘센트가 이렇게 있어. 돼지코 마냥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 꽂기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전선이 두 개가 오기는 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콘센트를 여기다 꽂아요. 자, 그러면은 이쪽이 플러스이면 이쪽은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플러스는 영원한 플러스가 아니에요.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인데 순간적으로 다시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이에요. 왜 그러냐면 발전기가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 거 아니야. 회전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코일 뭉치를 회전시키든 자석을 회전시키든 회전시키거든요. 그러면 N극이 왔다가 S극이 왔다, N극이 왔다, S극이 왔다 코일에 막 그러거든. 그걸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에서 배웠을 거야. 그러면 여기 코일 뭉치가 이렇게 있다면 코일 뭉치에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렇게 돼요. N극이 오면 이쪽, S극이 오면 저쪽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전극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계속. 이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 극.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면 이쪽은 플러스 극.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자가 어떻게 되겠는 거 봐봐. 이 전선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도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들 호흡할 때 공기 분자가 폐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할 때 입에 있는 또는 코에 있는 그 길목에서 보면은 공기 분자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면서 그 바람개비를 돌릴 수 있는 거야. 모터를 돌릴 수 있는 거야. 이렇다면. 그런 식이 AC야. 그러면 AC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다이오드를 연결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다이오드를 연결해 주면 한쪽이 플러스이고 한쪽이 마이너스일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제한하는 기본 성질을 갖게 하는 장치, 이걸 다이오드라고 부른다. 이게.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것을 말해요. 그래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켰어. 그걸 PN 접합 다이오드 그래요.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한 것을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그러는데, 자,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방향으로만 전류가 잘 흐르는 방향성이 있다. 이게. 방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콘센트에다가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했을 때 콘센트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계속 변해. 이걸 교류 전류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건전지를 할지 배터리를 할지 이것은 플러스 극은 계속 정해져 있어. 마이너스 극 정해져 있어. 변하지 않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전류가 흘러가. 이건 한쪽 방향으로 흐르니까 관계가 없겠죠. 근데 교류를 직류로 바꿔야 될 때 어떻게 바꿔야 될까라는 거야. 자, 교류를 직류로 왜 바꿔요? 여러분들 휴대폰은 직류인데, 자, 콘센트는 교류야. 그러면은 그 교류 전류를 직류로 바꿔서 충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답터에 뭐가 있겠어? 여러분들 충전기라고 하는 거, 어댑터, 아답터라고 그러는가?
거기에 다이오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이오드에서는 교류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집에 220V가 들어와 있어. 교류 220V가 학교든 회사든 모든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콘센트는 다 220V 전압이 들어와. 교류 전류가 흘러. 60번 바뀌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그게 1초에 60번 바뀌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그걸 60Hz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는 220V에 60Hz짜리를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쓰고 있어. 자, 그런데 여기 일본은 110V에 60Hz를 쓰고 있어. 110V에 60Hz. 자, 여기 중국을 가볼까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220V를 사용하는데 50Hz를 사용하고 있어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50번 바뀌어요. 각 나라마다 그 주파수가 틀려요. 전압도 틀려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나라 실정에 맞게 하겠지만 서로 전자제품을 밀수출 못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뭐 핸드폰이랄지 뭐 이것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밀수출했어. 중국에서는 휴대폰을 못 만드니까 비싸. 옛날에 보면 지금 하웨이에서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삼성전자 거 막 쌀 때 사가지고 중국에 가서 막 팔아버려 시장에다가. 그러면 그놈들 돈 벌 거 아니야. 세금도 묶었고. 이게 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교류의 주파수가 다르고 교류의 전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중국 여행을 갈 때에 우리나라 거 아답터를 가지고 와서 꼽았어. 우리나라 거 아답터는 60Hz짜리죠. 근데 거기 50Hz 꼽았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열만 죽어라고 발생하고 작동이 안 됩니다.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중국 걸 사서 써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충전을 하려면 자,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 어댑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서 이제 220V짜리를 얼마로 낮춰야 되냐? 5V나 6V로 낮춰야 돼요. 그건 변압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돼요. 코일의 가문수에 따라서 가문수의 비율에 따라서 전압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전압을 낮췄어. 그럼 6V 교류가 되겠네. 그 6V 교류를 다시 다이오드에 통과시키면 6V 직류 전류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6V 직류 전류가 여러분들 그 선을 타고 이제 휴대폰으로 꼽아주는 거야. 그러면은 충전이 되는 거지. 이해되셨나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를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이오드의 구조와 기호. 아까 P형 반도체는 양공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P형 반도체는 막 이제 아까 도핑한 거, 복잡한 거 다 생략하고 양공만 표시를 해놓고 N형 반도체도 도핑한 거 다 생략하고 전자만 그려놨어요. 잉여전자, 남아있는 전자. 자, 이것을 용접을 했어. 용접. 막 납땜으로 막 하는 것든 어쩌든 하여튼 아주 그 용접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아저씨들 보면은 막 그 쇠와 쇠를 붙이는 용접공들 있죠? 용접하는 아저씨들. 자, 그것은 아주 우리 눈으로 보는 큰 어떤 철골 구조물을 막 이렇게 붙일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뭐 산소 용접이 있겠고, 그 철을 녹여가지고 서로 막 붙이게 하는 또 전기 용접이 있어요. 전기를 통해가지고 그걸 녹여서 용접을 하는, 붙게끔. 그런 게 있는데 가장 용접 기술 중에서도 어려운 기술이 바로 뭐냐면 반도체를 접합시키는 용접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기계가 다 해요, 기계가. 자,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켰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 이렇게 하지만 회로상에서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가 가는 쪽, 여기 P형, 화살표 받는 쪽이 N형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P형 반도체를 플러스 극에다가 연결을 할 때 건전지 표시가 회로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작은 게 마이너스 극 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꼬마 전구를 연결을 하면 불이 켜져요. 불이 켜져요. 왜? P형 반도체에서 플러스 전화 역할을 하는 녀석들이 이쪽으로 N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전자는 반대로 이쪽으로 넘어오거든요.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흐르는 걸 우리가 전류라고 했잖아요. 전류. 양공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고,
전자는 반대로 이동하는 거고, 전자는. 하여튼 다이오드는 이렇게 표시한다. 회로상에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이오드에서 전하 분포 보면은 두 반도체를 접합하면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확산된다라는 거예요. 전자와 양공이 확산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요거 접합을 시키면 이 접합 부위에 용접을 하면서 이쪽에는 전자가 많고 이쪽은 양전하가 많아요. 접합면에 보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플러스가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전기장을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웠구나.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접합면에. 자, 그래서 여기서 약한 전압이라도 흘려주면은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냐? 아니에요. 이걸 여기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는 이 접합면, 여기를 우리는 공핍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학습제는 공핍층이라고 쌤이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핍층이 만들어진다. 접합면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로 바로 전압을 걸어주지 않아도 이렇게 전류가 넘어가냐? 양공이 넘어가냐? 안 넘어간다 이게. 이쪽에 양공을 못 오게 막는 약간의 저항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접합면에. 자, 그래서 두 반도체를 접합하면 접합면에서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또 양공은 오른쪽, 전자 있는 쪽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여기에 전기장을 형성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확산된 전자와 양공은 서로 결합을 하면서 소멸돼 가지고 접합면에서 불순물 이온만 남게 된다라는 거야. 접합면에서 이렇게. 접합면 크게 확대했죠. 여기에 이것을 공핍층이라고 불러요. 접합면을 공핍층 이렇게 불러요. 공핍층. 자, 그 다음 불순물 이온에 의한 전위차로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해요.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해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는데 0.1V 걸어주면 전류가 흐르냐? 안 흘러요. 몇 볼트까지? 0.6V까지 전류가 흐르지 않고 0.7V를 걸어줘야지 이제부터 이동할 수 있어요. 왜? 이쪽이 플러스 극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양공이 못 넘어오도록 전기장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핍층이라고 한다겠죠. 0.7V를 걸어주면 이때부터 이제 양공이 이쪽으로 이동해 갈 수 있고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올 수 있어요. 자, 전기장 때문에 그래요. 공핍층. 자, 그래서 불순물 이온에 의한 전위차가 바로 뭐냐면 0.7V의 전위차가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0.7V의 전위차가. 그래서 양공과 전자는 더 이상 확산하지 못한다. 확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쪽으로 건너가고 이쪽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야. 자, 그래서 다이오드 에너지 준위로 한번 보면은 접합면 양쪽의 에너지 준위 차이로 인해서 건너편으로 이동 가능한 자유전자가 줄어들어요. 자, 여기는 뭐예요? 에너지 준위가 더 넓어졌어요. 여기 접합면에서 보면은 에너지 준위가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이만큼의 차이가. 자, 이만큼의 차이가 생겨요. 자, 그래서 전자도 이동하지 못하고 양공도 이동하지 못하는 이렇게 서로 이동하지 못하니까 그 공핍층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죠. 그러면은 이 에너지 갭만큼 에너지 갭보다 더 큰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전자가 이동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또 나오네. 좀 어렵죠. 바이어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다이오드에 아까 그 이제 0.7V 공핍층이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접합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 그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바이어스라고 그래. 자, 바이어스. 그래서 0.7V 이상을 순방향으로 연결해 줘야만 그때부터 이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 자, 그래서 새로운 용어 바이어스란 말.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서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을 걸어주는 것.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조절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바이어스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한글로 바꾸면 우리말로 바꾸면 쌤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쌤통. 아란 쌤통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꾸고 그냥 컴퓨터라고는 고유명사로 받아들여요.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도요. 전압을 어떻게 뭐 공핍층의 전압을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우리 한국말로 바꾸게 되면 더 이상한 말이 되니까 그냥 바이어스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순방향 연결,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주고 0.7V 이상을 걸어주자. 순방향 바이어스. 그러면 다이오드 P형 반도체에다가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것으로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여기 전자에 의한 에너지 준위하고 양공에 의한 에너지 준위가 경사가 없어져 버렸어. 경사가 없어졌어. 아까 화면을 한번 돌아가 볼까?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경사가. 여기도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잖아. 이 경사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순방향 연결하면은. 자, 그래서 순방향 연결하면은 어떻게 돼요?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면은 전류가 아주 잘 흐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사가 아주 완만해졌어. 없어졌어, 거의. 그래서 이렇게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전압을 걸어주면, 바이어스를 조절하면, 전압을 조절하면 순방향 연결될 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역방향 바이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는 포지티브인데 여기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 버렸어. 마이너스 극을. N형 반도체 쪽에는 플러스 극을 연결해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그 경사가 더욱 가팔라져요. 가팔라진다는 것은 양공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전자가 아까 잉해전자가 N형 반도체 있는 잉해전자 N극에 있는 그게 플러스 극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플러스 극으로 연결해 놨으니까 안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더욱더 경사가 급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일 때만, 그것도 0.7V 이상일 때만 만들어진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예요. 순방향 연결과 역방향 연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하고요. 이 파일에서는 여기서 설명을 끝내고 다음 파일부터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순방향, 역방향, 바이어스.